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요즘에 민법 공부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얼굴 뵈니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민총을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잘 보셔야 돼요. 자주 읽어보시고 자주 이렇게 풀어보시고 지문 정리도 잘 하시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 갔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 지문 정리는요 나중에 따로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이 교과서 보시면서 숙제 가는 거 있죠? 그거는 항상 이렇게 자주 읽어 놓으셔야 돼요. 작년에 그것만 하셔가지고 여기서 95점 맞고 막 그랬어요. 2개밖에 안 틀리고 막.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제가 그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물건 프린트 갖고 오셨죠?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선생님 아니시구나. 예. 예, 제가 그래서 처음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자, 물건 프린트 봅니다. 물건은요, 요 프린트를 했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혼자서 그냥 3번만 읽어볼 수 있는 능력만 되면, 혼자서 3번 읽어볼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물건 8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서 두꺼운 걸 갖다가 이렇게 봐가지고요, 그건 너무 머리가 아파요. 물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것까지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총론에서 2개 나오고 강론에서 6개 나옵니다. 그러면 물권 강론이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해가지고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유저질 8가지 있죠. 그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점유권에서 한 문제 나오고, 소유권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지상권에서 한 문제 나오고, 전세권에서 한 문제 나오고, 저당권 한 문제, 그 다음에 유치권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역권하고 질권은요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일일이 다 공부해가지고 이상원까지 다 본 다음에 머리에 김 난다. 김 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 내용을 혼자서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내용을 갖다 보시면은요,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어요. 압축이 되니까 굉장히 좋죠? 보기도 좋고.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동영상 들으시면서요, 자꾸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프린트 첫 번에 보면, 1번에 보면 물건의 본질 이렇게 돼 있어요. 물건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물건은 어떤 성질을 가느냐? 직접 지배하는 것이다. 직접 지배한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갖다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요, 이 토지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게 되면은요, 소유권은요, 3가지 권능을 갖고 있어요. 3가지 권능이 뭐냐? 내가 직접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빌려주고 임대료 받을 수가 있어 수익을 냈다 얻을 수가 있고, 아예 이걸 다가 팔아버리고 매매를 하거나 저당권 담보 설정해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돈으로 바꾸는 게 이게 처분이에요. 처분.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갖다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다 경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을 갖다가 가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축을 할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방치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지배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배라는 글자가 나오면은요, 다른 사람 타인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하는 게 지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놈들 대단히 싫어하잖아요. 일본 진짜 그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이 짜증나는 민족들인데, 이 일본 놈들을 조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식민지로 지배했잖아요. 지배가 뭐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배라는 말은 간섭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간섭받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구상에 보면 역시 깡패 같은 나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깡패 같은 놈들. 중국 있죠, 중국. 중국도 결코 좋은 이 느낌을 갖다 주는 그런 민족이 아니죠. 일본 놈들은 그래도 사질토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사질토. 근데 중국은요, 장기 부동치마가 되는 점토입니다. 점토, 저 놈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깡패 같은 나라들이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 열강도 있고,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조선은 우리가 지배하는 거니까 손대지 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배권은 내가 직접 모든 걸 갖다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타인의 행위를 갖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배타성을 갖는 거죠. 배타성이 뭐예요? 나만. 독점성이죠. 독점성. 그래서 이 물건은 배타성을 갖고 있고 독점성을 갖고 있으니까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공시의 원칙. 그래서 지배권이라고 하는 요 권리가 존재하면요, 지배권은요,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걸 따로 우리는 대세성 그러죠.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손대지 마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공시의 원칙. 그래서 부동산을 갖다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때 이전한다 그러면 대금 주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절대로 소유권 변동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갖고 와야 된다? 등기. 그 다음에 동사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뭘 갖고 와야 돼요? 점유의 이전, 인도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지배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세성을 갖습니다. 대세성, 또 다른 말로 절대권 그래요. 절대권은요,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권.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지배를 원칙으로 하고 배타성, 독점성이 있으니까 공시의 원칙이 인정이 되고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인도를 갖고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절대권이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가 된다. 저 문제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이런 거. 예, 그냥 쭉 읽어 놓으시면 돼.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건 쭉 읽는 거. 그 다음에 2번. 물권의 특질입니다. 이건 채권과 비교하는 거예요, 채권과. 채권은 계약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 거고,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보호하는 거죠, 법이.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잖아요,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185조 조문을 갖다 보게 되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은 법이 강제로 보호해주는 거야, 국가가. 그러나 채권 계약은요, 이건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많은데 채권은 임의 규정이 많다. 그 다음에요, 이때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법을 통해서도 물권이 만들어지죠.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든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산 양도담보 같은 거. 이걸 앞글자만 따가지고 우리가 분관동 그러는 거예요. 분관동. 불광동 말고 분관동. 그래서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 요 세 가지만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 되는 것이지 이것 말고는 절대로 관습법상의 물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주죠. 이것도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 그거 말고는 절대로 관습법상의 물권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습법은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성이 반영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고유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독일에서 법을 갖다가 수입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때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독일 문화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물권은 전통성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전통성. 그러나 채권 계약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금은 교역을 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채권 계약은 통일성이 되는 거예요. 통일성.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한다 그러면 계약서를 갖다 통일하는 움직임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은 통일할 수가 없지만 계약은 통일성이 강하다. 그래서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이 많지만 채권은 계약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서의 성질이 강하게 되고 이때 물권은 관습법에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통성이 가미가 된다. 고유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나 채권 계약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서로 나라와 나라가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통일성, 보편성이 강하다. 그 다음 3번 여기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물권의 객체는 현재 존재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존하는 특정의 물건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재 존재하는 현존 동그라미 놓으세요. 장래의 물건은 물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았다. 그럼 분양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빈 땅만 있는 것이고 아파트가요 나중에